나는 늘 그렇게 말했다. 야, 얼마나 산다고 술을 끊어. 난 그래도 매일 저녁 한 잔은 해야 잠이 와. 그 말은 오랫동안 내 하루의 습관이자 변명이었다. 저녁 식탁 위 반찬 옆에 놓인 소주 한 잔은 마치 오랜 친구 같았다. 그 한 모금의 따뜻함이 내 고된 하루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평소처럼 식사 후 반주를 들이켜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심장이 두근거리며 숨이 가빠졌다. 머리가 맑지 않았고 눈을 뜨자마자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 한 잔이 정말 약일까 아니면 독일까 라는 생각을 했다. 세월은 조용히 우리 몸을 바꿔놓는다. 젊을 땐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예전엔 친구들과 밤새 소주 2병을 나눠 마시고도 다음날 새벽에 산책을 나갔는데 이제는 반주 한 잔에도 얼굴이 붉어지고 아침이면 머리가 띵하다. 나는 처음엔 그것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가 내 마음에 남았다. 이제 간이 예전만큼 해독을 잘 못해요. 수분도 줄고 알코올이 훨씬 진하게 돌죠.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 몸속에 물탱크가 줄었다는 사실. 즉, 같은 양의 술이라도 피 속의 농도는 더 높아진다는 뜻이었다. 젊을 때는 물이 많아 잉크 한 방울이 희석되었지만 지금은 작은 방울 하나에도 온몸이 물든다는 거다. 그날 이후 나는 술잔을 들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이 한 잔이 나를 위로할까 아니면 나를 상하게 할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질문은 나를 더 자주 술상 앞으로 이끌었다. 외로웠던 탓일까? 아니면 나 스스로를 위로할 방법이 그것뿐이었을까? 한 번은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요즘 당신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자꾸 피곤하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딱 한 잔이야. 그 말은 마치 주문 같았다. 한 잔쯤은 괜찮다. 하지만 그 한 잔은 어느새 매일의 습관이 되어 있었다. 식탁 위의 병은 점점 비워지는 속도가 빨라졌고 내 몸은 천천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아침의 피로, 잠이 챈고, 손끝의 떨림, 그리고 잊어버리는 일들. 그러던 어느 저녁 방송에서 의사 한 분이 말했다. 65세 이후에 술 한 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 말에 나는 술잔을 들고 멈췄다. 그분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몸속 수분이 줄고 간의 효소가 약해지며 뇌가 알코올에 민감해집니다. 예전처럼 마셔도 예전처럼 해독되지 않아요. 순간 내 지난날의 모든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 친구들과의 술자리, 웃음과 노래, 그리고 지금의 조용한 식탁 위 한 잔. 나는 깨달았다. 내가 찾던 건 술이 아니라 하루의 위로였다. 그리고 그 위로를 술에게 맡기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술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끓였다. 잔을 들자 김이 올라오며 코끝을 간지렸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좋지? 그 한 모금은 이상하리만큼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아마도 내 몸이 그리고 내 마음이 진짜로 원했던 건 알코올이 아니라 쉼이었던 것 같다. 나는 오늘도 많은 어르신들을 만난다. 그분들 중 대부분이 말한다. 나는 딱 한 잔만 해. 그게 내 낙이지. 하지만 나는 이제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안다. 몸은 이미 변했고 예전의 한 잔은 더 이상 같은 한 잔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술을 끊지 못했다. 하지만 술을 대하는 마음은 분명 바뀌었다. 이제 그 잔을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내 몸이 진짜로 원하는 건 술일까? 아니면 쉼일까? 그 물음 하나가 내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 그 작은 깨달음이 나를 내일로 이끌고 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일만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속의 모든 세포들이 조금씩 다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내게 말했다. 나이 들면 몸 안의 수분이 줄어요. 젊었을 땐 몸의 70%가 물이지만 60대가 되면 50% 아래로 떨어지죠. 물이 줄면 같은 양의 술이라도 훨씬 진하게 퍼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예전의 내 모습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친구들과 밤새 웃고 떠들던 술자리. 그땐 아무리 마셔도 다음날 새벽엔 산책을 나가고 아침밥도 거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반주 한 잔만 마셔도 밤새 속이 불편하고 새벽에 깨면 입이 마르고 머리가 무겁다. 이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니었다. 몸 자체가 달라진 것이다. 수분이 줄어든다는 건 알코올이 피 속에서 희석되지 않고 그대로 순환한다는 뜻이었다. 그건 마치 작은 어항 속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았다. 물이 적으니 색이 더 짙고 냄새도 오래간다. 내 몸이 바로 그런 상태였다. 게다가 나이 들수록 지방의 비율은 늘어난다. 지방은 알코올을 분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술이 몸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나는 어느 날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오후가 되어도 여전히 머리가 맑지 않다는 걸 느꼈다. 이상하다. 예전엔 하루 자면 다 깼는데 그건 간의 문제였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다. 젊을 땐 이 공장이 밤낮 없이 돌아가지만 나이 들면 기계의 회전 속도가 느려진다. 알코올 탈수소 효소,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 같은 효소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그 결과 술은 더 오래 남고 숙취는 더 길어지고 다음날의 컨디션은 회복되지 않는다. 한 번은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았을 때였다. 의사는 내간 수치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다. 지금 이대로라면 큰 병은 아니지만 반복되면 간 기능 저하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며칠은 그냥 넘겼다. 그러나 이후 점점 몸이 피곤해지고 손끝이 떨리고 잠도 깊이 들지 않았다. 술은 단지 간만 괴롭히는 게 아니었다. 뇌도 신경도 달라지고 있었다. 나이가 들면 뇌는 알코올에 훨씬 민감해진다. 젊었을 땐 조금 마셔도 균형 감각을 금방 회복했지만 지금은 한두 잔만 마셔도 걸음이 흔들리고 말이 느려진다. 심지어 어떤 날은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다. 그때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취기가 아니라 뇌가 신호를 보내는 거구나. 의사는 내게 말했다. 노년기에는 낙상사고가 가장 위험합니다. 넘어져서 다치면 뼈가 잘 붙지 않고 회복도 오래 걸리죠. 그 말이 머리에 남았다. 술이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게다가 여성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남성보다 체내 수분이 적고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적어서 같은 양을 마셔도 훨씬 빨리 취하고 오래 남는다. 나는 내 아내를 떠올렸다. 여보, 당신은 술 거의 안 마시잖아? 그래도 가끔 와인 반잔 마시면 얼굴이 확 달아올라. 그땐 몰랐다. 그것이 바로 몸의 변화라는 걸. 세월은 우리의 몸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꿔놓는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잔의 술을 통해 가장 먼저 드러난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나이가 든다는 건 예전의 나와 이별하는 일이다. 젊은 날의 주량, 젊은 날의 회복력, 젊은 날의 간.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추억이 되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 술은 단지 습관이 아니라 기억과 위로가 섞인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몸은 더 이상 그 감정을 받아줄 만큼 강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술잔을 들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린다. 몸이 변하면 술도 변한다. 그 단순한 진실 하나가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한다. 한 잔쯤은 괜찮잖아. 하루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에도 좋다던데.
그 말은 마치 마법 주문처럼 위로가 되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경고음을 덮어버리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다. 내 친구 정수형도 그랬다. 젊었을 땐 회사 회식 자리마다 빠지지 않고 술을 즐겼다. 퇴직 후에는 매일 저녁 식탁에서 소주 한 잔을 습관처럼 들이켰다. 이게 내 하루의 낙이야. 의사들도 하루 한 잔은 괜찮다고 하잖아. 그 말에 다들 웃었지만 몇 달 뒤 형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혈압이 높아져 있었다. 그때야 그는 말했다. 나는 딱 한 잔만 했는데 그 한 잔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 문제는 한 잔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다. 의학에서 말하는 표준 한 잔은 순수 알코올 약 12g149 정도다. 맥주로는 355ml 캔 하나, 와인으로는 150ml, 소주로는 1잔 반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것을 한 병의 반 혹은 컵 하나로 착각한다. 게다가 매일 마시는 습관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간과 뇌에 꾸준히 부담을 준다. 미국 국립알코올연구소 NIAA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렇게 권고한다. 하루 한 잔 이하, 일주일에 7잔을 넘기지 말 것. 그러나 실제 조사에서는 한국 노년층의 40% 이상이 이 기준을 훨씬 넘겨 마신다고 한다. 문제는 나는 괜찮다는 자기 확신이다. 그 확신이 몸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일본의 한 장수 지역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술을 아주 가볍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마시는 사람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건강 차이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매일 소량씩 마시는 사람들의 뇌 위축률이 더 높았다고 한다. 즉, 조금씩 자주가 가장 위험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믿는다. 술은 혈액순환에 좋아. 하루 한 잔은 심장병 예방에 도움된다더라. 물론 일부 연구는 아주 소량의 알코올이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그 연구의 대상은 대부분 40대 50대, 질병이 없는 중년 남성들이었다. 65세 이상 노년층에는 전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이 들면 간의 알코올 분해 속도는 절반으로 떨어지고 혈관은 이미 탄력을 잃는다. 그 상태에서 마시는 술은 약이 아니라 불씨다. 조금씩 쌓인 불씨가 어느 날 몸 안에서 불을 낸다. 그 불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이다. 고혈압, 당뇨, 심근증, 뇌졸중, 그리고 치매, 모두 이 불씨에서 비롯될 수 있다. 나는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한 노부부를 보았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젠 술을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간이 많이 손상됐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근데 나는 하루 한 잔밖에 안 했는데요. 그 목소리엔 억울함보다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 한 잔이 문제였다. 매일의 한 잔이 결국 그의 간을 무너뜨린 것이다. 술은 교묘하다. 처음엔 마음을 녹이고 나중엔 몸을 녹인다. 처음엔 기분을 좋게 하지만 결국엔 기억을 지운다. 그리고 우리는 늦게야 깨닫는다. 괜찮다고 믿었던 그 한 잔이 내 삶을 갉아먹고 있었구나.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말한다. 술이 약이 되려면 약처럼 드셔야 합니다. 즉, 필요할 때 잠시가 아니라면 그건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한 번은 후배가 내게 물었다. 선배, 그럼 완전히 끊어야 합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끊는 게 아니라 다시 배워야 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을 다루는 법을. 그날 이후 나는 술을 마시기 전 늘 이 말을 되뇌었다. 나는 오늘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선택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술잔을 드는 손이 자연히 멈춘다. 그 멈춤 하나가 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었다. 한 잔쯤은 괜찮다는 말, 그건 젊은 날의 이야기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이거다. 오늘도 술 대신 나를 아끼자. 술의 무서움은 취기가 아니라 잔류에 있다.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알코올은 여전히 몸속을 떠돈다. 간이 해독하지 못한 그 찌꺼기들은 피를 따라 뇌로, 심장으로, 신장으로 흘러간다. 그렇게 오랜 세월 조금씩 쌓인 독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듯 병이 되어 돌아온다. 나는 어느 70대 남성 환자를 잊을 수 없다. 그는 평생 나는 술 잘 마셔 라고 자랑하던 분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평소처럼 저녁 식사 후 반주 한 잔을 마시고 잠들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어지럼증과 구토로 응급실에 실려왔다. 검진 결과는 알코올성 심근증.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술이 심장 근육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어 온 겁니다. 이제 더는 버틸 수 없어요. 그분은 며칠 뒤 중환자실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한 잔이 심장을, 간을, 뇌를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겠는가. 알코올은 몸의 모든 기관을 동시에 공격한다. 먼저 간은 가장 앞에서 맞는다. 처음엔 지방간으로 시작된다. 술이 지방 대사를 방해해 간세포 사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이다. 그 다음엔 염증이 생기고 결국 강형변으로 진행된다. 강형변이 되면 간세포가 굳어지며 피가 통하지 않는다. 이때부터는 어떤 약도 어떤 해독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직접 그 과정을 본 적이 있다. 검진 때마다 조금만 조심하라고 말하던 분이 있었는데 결국 몇 년 후 그는 강형변으로 입원했다. 의사님, 저는 하루에 소주 한 잔밖에 안 마셨습니다. 그 한 잔이 문제였다. 간에게는 그게 매일의 독약이었으니까. 간만이 아니다. 알코올은 혈관도 망가뜨린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확장되고 우리는 그것을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건 잠깐뿐이다. 반복되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염증이 생긴다. 결국 고혈압과 뇌졸중의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매일 한 잔 이상 음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1.8배 높았다. 특히 여성이 그 위험이 더 컸다. 이유는 간단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적기 때문이다. 같은 양을 마셔도 더 오래, 더 깊게 남는다. 그리고 술은 뇌의 기억을 지운다. 나는 가끔 그런 경험을 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전날의 대화나 행동이 어렴풋이 기억나지 않는 것. 그건 단순한 필름 끊김이 아니었다. 그건 내 뇌의 신경세포들이 실제로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노년기에 알코올은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 균형 감각까지 빼앗는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잠깐 어지러워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것. 그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다. 뇌의 신호 전달이 느려졌기 때문이다. 낙상으로 골절이 생기면 그 후유증이 평생을 따라온다. 특히 엉덩이뼈 골절은 노년기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는 문제, 약물과의 충돌.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진통제. 이 약들과 술이 만나면 약의 효과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지거나 반대로 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먹고 술을 마시면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고 혈당약과 함께 마시면 저혈당 쇼크를 일으킬 수도 있다.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호흡이 느려져 그대로 잠든 채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나는 실제로 그런 환자를 본 적이 있다. 의사님, 그냥 잠이 안 와서 소주 반 잔만 마셨어요. 그 반잔이 그의 마지막 밤이 되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잔의 여유. 그건 사실 우리 몸엔 한 잔의 위험이다. 젊을 땐 버텨내던 몸이지만 이제는 작은 자극 하나에도 흔들리고 상처 입는다. 술은 사람을 속인다. 그 따뜻한 느낌으로, 그 달콤한 기분으로 우리를 안심시킨다. 하지만 그 속에는 조용한 파괴가 숨어 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뿐이다. 나는 이젠 안다. 술은 나를 웃게 하지만 결국 울게 만든다. 그 미묘한 경계를 알아차렸을 때 나는 비로소 술잔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술의 진짜 위험은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오래 마시는 것이다. 술의 무서움은 언제나 합리화로 시작된다. 오늘 하루 힘들었잖아. 한 잔쯤은 괜찮아. 의사도 하루 한 잔은 좋다 그랬잖아. 나는 그래도 예전보다 줄였어. 이 말들은 우리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주문 같지만 사실은 천천히 몸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 나는 예전엔 그 말을 믿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식탁 앞에 앉으면 술잔 하나가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 한 잔이 내 외로움을 달래주고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그건 위로가 아니라 회피였다. 내 마음은 편해졌지만 내 몸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술은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안다. 그 달콤한 냄새, 첫 잔의 따뜻한 목넘김, 얼굴이 붉어지는 순간의 환한 기분, 모두 괜찮다는 착각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술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 안에 가장 약한 틈을 파고든다. 의사로 일하던 시절 나는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다. 그들 중 대부분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과음 안 해요. 딱 한 잔이에요. 하지만 혈액검사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간 효소 수치가 높고 중성지방이 치솟고 혈당이 불안정했다. 술은 양보다 빈도가 더 중요했다. 매일 마시는 습관은 몸에 하루도 쉬는 날을 주지 않는다. 술을 매일 마시는 사람의 간은 하루가 아니라 평생을 쉬지 못한 공장과 같다. 해독하느라 지친 간세포는 서서히 죽어가고 그 자리를 섬유 조직이 메운다. 그렇게 간은 딱딱하게 굳어지고 결국 제 기능을 잃는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술이 단지 간만이 아니라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이다. 술은 불안한 마음을 잠시 잊게 만들지만 그게 반복되면 뇌의 보상 회로가 변한다. 기분이 나빠질 때마다 술을 찾게 되고 결국 의존이라는 늪에 빠진다. 술을 끊으면 오히려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다시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신다. 그 악순환은 어느새 삶 전체를 잠식한다. 나는 한 노신사를 기억한다. 그는 75세였고 혼자 살았다. 매일 저녁 식사 때 와인 한 잔씩을 즐겼다고 했다. 이건 나의 낙이에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멀리 있으니까. 그의 간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늘 공허했다. 어느 날 병원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웃이 찾아가 보니 그는 의자에 앉은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나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와인잔 하나. 그 한 잔은 외로움을 달래주지 않았다. 그저 고요하게 천천히 그를 무너뜨렸을 뿐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신다. 그 말의 의미를 늦게서야 이해했다. 술은 사람을 마신다. 기억을 마시고 의지를 마시고 삶의 속도를 삼킨다. 특히 노년기의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시험이다. 술을 마신다는 건 그 순간 내 몸보다 내 감정을 택하는 일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감정보다 더 소중하다. 감정은 다음날 사라지지만 몸은 그 대가를 끝까지 기억한다. 술을 끊는 건 단지 금욕이 아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다.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삶을 길게 바라보는 선택이다. 나는 요즘 술을 대신해 따뜻한 차를 마신다. 국화차, 보리차, 때로는 꿀물 한 잔. 잔을 들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젠 술이 주던 달콤한 순간보다 내일 아침의 맑은 기분이 더 소중하다. 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오늘만 즐겨라. 하지만 나는 이제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내일을 지킬 거야. 그 단 한마디가 나를 바꿨다. 그날 이후
나는 술보다 삶에 취하기 시작했다. 술을 끊는 건 단순히 잔을 비우는 일이 아니다. 그건 지난 수십 년간 쌓여온 습관과 외로움을 동시에 마주하는 일이다. 처음엔 허전하다. 식탁 위가 텅 비어 보이고 저녁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 허전함 속에서 서서히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난다. 그건 진짜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다. 술을 끊고 첫 일주일, 나는 밤마다 뒤척였다. 잠이 오지 않았다. 습관처럼 술 생각이 났고 목이 텄다. 하지만 10일쯤 지나자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고 손끝이 따뜻했다. 그때 처음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술이 아니라 피로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걸. 술을 멀리하면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한다. 간 수치가 내려가고 혈압이 안정되고 얼굴빛이 환해진다. 무겁던 다리가 가벼워지고 숨이 덜 차오른다. 의학적으로도 불과 3주만 금주해도 간세포의 재생이 시작된다고 한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다. 우리가 멈춰주기만 하면 스스로를 치유한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 술에 기대어 흩어졌던 감정들이 다시 자리를 잡는다. 기분이 나쁘면 산책을 하고 외로우면 전화를 건다. 예전엔 술로 덮었던 일들이 이제는 대화로, 움직임으로 녹아간다. 나는 그걸 되찾은 리듬이라고 부른다. 술을 끊은 뒤 새벽이 좋아졌다. 예전엔 숙취로 흐릿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에 커튼을 걷고 하늘을 본다. 회색빛이었던 하늘이 점점 푸르러지는 걸 바라보면 아, 이게 진짜 아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몸이 맑아지면 세상이 선명해진다. 사람의 말소리, 바람의 냄새, 새의 울음소리까지 그 모든 게 마치 처음 듣는 소리처럼 또렷하다. 어느 날 병원에서 한 어르신이 나에게 말했다. 의사 선생, 나는 술을 끊고 나니까 기억이 돌아왔어. 그분은 웃으며 말했다. 잃어버린 10년이 조금씩 떠오르더라고. 참 이상하지? 나는 대답했다. 몸이 기억을 되찾은 겁니다. 실제로 알코올을 끊으면 뇌의 신경회로가 서서히 회복된다고 한다. 기억력, 집중력, 감정조절 능력, 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난다. 그건 단지 병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회복이다. 술을 끊은 사람들 중에는 공통점이 있다. 처음엔 외로웠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이렇게 말한다. 이젠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다. 결국 우리가 술을 찾았던 이유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목말랐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위로, 누군가의 관심,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그 부족함을 잠시 잊기 위해 술을 택했던 것이다. 하지만 진짜 위로는 술잔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서 온다. 나는 이젠 저녁마다 따뜻한 차를 우려 마신다. 국화차의 은은한 향이 방 안을 채우면 그 향기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술이 주던 일시적인 열기 대신 차는 내 안에 조용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 노년의 시간은 빠르게 흐르지만 그 속에서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술을 끊는다는 건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되돌리는 일이다.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저녁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내 몸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그 대답은 늘 같다. 평화, 그리고 내일 아침의 맑은 미소. 그 미소 하나면 충분하다. 그건 어제의 술보다 훨씬 더 달고 무엇보다 후회가 없다.